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에서 소개할 책은요.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책 제목을 보면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 했지만 사실은 씨앗 100개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부제목을 정해도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은 이자벨 미뇨스 마르틴스라는 작가가 썼고 그림은 야라코누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예,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판화적 기법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정감이 가고 감정이 살아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 과정 1, 2학년 과정 통합교과에서 그 봄단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도서로 좋은데요. 이 책이 정보와 관련된 책이지만 재미와 감동이 잘 어우러진 책이고요. 기승전결이 담겨져 있어서 다른 그림책과 마찬가지로 크게 감동이 다가오는 책이었답니다. 그림책 내내 희망찬 씨앗을 출발해서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바라보다가 절망이 느껴질 때쯤 다가오는 결과,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대했던 곳에서 실망과 좌절을 보기도 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희망을 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책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책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책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표지를 보고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표지를 보면서 어떤 질문이 생각날까요? 나무가 한 그루인데 어떤 나무일까? 그죠? 왜 100개의 씨앗이라고 했을까요? 또 씨앗은 어디로 갔을까요? 씨앗은 왜 어디로 가야만 할까요? 그다음 나무는 하나인데 씨앗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책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질문들 한번 더 붙여서 만들어 보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보기 전에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책을 읽으면서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나무는 기다렸대요. 꿈과 희망을 가득 들고서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그게 나무의 가장 큰 꿈이라고 말하는데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너무나 완벽한 하루? 더할 나위 없는 하루. 바로 그 하루. 씨앗 100개를 뿌리기 위해 완벽한 날을 위해 엄마 나무는 이날이 오기까지 희망을 품고 매서운 추위도 조용히 견디고 비 오는 날도 확신이 들지 않은 날도 타는 듯한 더위도 물러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100개의 씨앗들에게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타납니다. 100개의 씨앗 중에 10개는 그만 도로 한복판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20개는 강물에 빠지고 말아요. 25개는 새들이 콕콕 쪼아 먹어버리기도 했답니다. 남은 씨앗 중에 10개는 다람쥐가 날름, 10개는 다람쥐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남자아이가 달랑 주워가지요. 다행히 100개 씨앗 중에 살아남은 3개에서 싹이 텄대요. 하지만 이 3개의 싹 중 단 하나만 살아남게 된답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의 찬문을 끼얹듯 토끼 한 마리가 찾아와 어린 나무를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꿈과 희망은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나무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이라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런데 절망의 벼랑 끝에서 놀라운 기적이 찾아옵니다. 씨앗을 15개나 삼켰던 욕심꾸러기 검은 집바퀴의 똥에서 싹이 텄어요. 어치가 땅속 굴에 숨겨놓은 씨앗도 용케 싹을 틔웠고요. 새로운 나무 10그루가 쑥쑥 자라난 거예요. 그림책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는 책장을 넘기는 동안 설마 씨앗이 살아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점점 희박해지는 가능성 보고 마음도 졸이기도 했는데요.
나무의 꿈을 지켜보면서 그 꿈이 커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희망이 꽃피기를 바라는 마음에 긴장해서 막 보았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 나무는 다 알고 있었어. 흔들림 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걸. 자, 책 전체를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100개의 씨앗 중에서 동물들이 삼켰던 그 똥에서 싹이 난 작은 싹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3개 남은 싹이 토끼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 채로 절망 속에 갇혔는데요. 이렇게 희망의 싹들이 싹을 틔워서 우리에게 기다린 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100개가 다 사라지는 순간, 사실은 포기도 할 수 있고 절망도 할 수 있는데요. 우연치 않게 그 기다림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극적인 반전을 이 책에서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씨앗 혼자만으로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돕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또 알게 되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 공생하면서 씨앗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위대한 자연 속에서 어른들은 인생을 배운다고 하는데요.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는 그런 대자연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랍니다. 여러분, 책을 다시 한번 읽고요. 책을 읽은 소감을 말해보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100개 씨앗이 처음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무 한 그루에서 100개가 싹이 난다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았어요.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100개라는 것이 그닥 많지 않다는 걸 또 느꼈다 그러고요. 다 사라지는 순간 너무 속상했어요. 나무가 불쌍하다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자연 속에서 한 생명체가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느끼게 됐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속상했던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했는데 우연히 다른 것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느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책을 읽은 소감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글로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또 무엇이었나요? 친구들마다 다 기억에 남는 장면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곳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개의 씨앗이 날아가는데요. 다 물속에 빠지고 동물이 먹어버리고 그래서 고작 10개가 남았는데 7개는 목이 말라 죽어버리고요. 3개만 남아서 겨우 싹을 틔웠대요. 그런데 한 그루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토끼가 와서 싹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그루마저 다 죽게 되었다는데요. 그래서 그럼 100개가 다 죽었단 말이야? 다 사라졌단 말이야? 이제 이 나무는 영영 살 수 없단 말이야? 하면서 막 절망하게 된 그런 장면이에요. 이 속에 나오는 토끼가 왜 이리 미웠는지, 하나 남은 것도 지켜내지 못하도록 토끼가 방해했을까? 하면서 토끼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했던 장면이랍니다. 자, 이야기 속에서 보면 마지막에 검은 집바퀴가 여기저기에서 똥을 싸서 싼 곳에 싹이 튼 것들을 살펴보면서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내가 여기 책처럼 내가 열심히 뿌린 씨앗이 실패한 줄 알았다가 좋은 결과로 돌아온 경험,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보는 것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내가 무엇인가
대회 나가려고 준비했는데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했거나 실망을 한 경험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임원을 나가겠다고 그 임원 선출하는 데 준비를 해서 임원이 당선되지 않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많이 실망하고 고민을 한 적도 있지만 다음에 우연치 않게 그 뭔가를 준비하면서 노력했던 그 흔적이 남아서 좋은 결과로 돌아온 경험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사실은 그 그림책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었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그림책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학교를 떠나서도 그림책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학교에 있을 때 친구들하고 그림책 이야기도 나누고 수업도 진행했던 그 경험이 지금의 내가 그림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걸 보면서 아, 그때그때 매번 최선을 다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결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고 학교를 떠났지만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정말 그 열심히 뿌렸던 씨앗이 실패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뿌린 씨앗이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결과로 나왔던 경험을 한 번씩 이야기해보면 그래요. 어른들하고도 이야기해보면 아, 지금 당장 내가 노력한 것이 당장의 결과로 나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쌓여서 좋은 기다림으로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 이 책은 사실은 씨앗 관련 나무의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 봄단원에서 씨앗도 관찰하고 씨앗의 모습, 씨앗을 뿌려서 다시 식물이 자라는 과정도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알게 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를 통해서 알게 된 점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요. 친구들이 말한 거 한번 정리해 보면 처음 표지를 보면서 씨앗 100개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는데 이해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씨앗이 많아도 모두가 나무로 자라기는 힘들어서 많은 씨앗들이 퍼져나간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나무가 성장해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100개 중에 정말 몇 개만 겨우 남아서 싹이 트고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싹 트는 모습을 보니까 엄청 신비롭다고 얘기해요. 그 새 똥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싹이 트는 과정, 바위 틈에서 그 싹을 틔워서 나오는 모습 보면서 신비롭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새들이나 동물들이 나무를 성장하는 데 돕고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새들이 씨앗을 틔우는 데 도우기도 하지만 그 새들이나 동물들이 나무나 숲에 숨어서 둥지를 들거나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씨앗이 정말 멀리 날아가서 오랜 기간 기다려서 싹이 트는 걸 볼 때 정말 순식간에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말을 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정보에 관한 씨앗 정보에 관한 이야기 책이지만요. 그림책으로서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에게 많이 권하고 싶은데요. 하나하나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글로 한번 다시 적어보도록 하면 좋은 그림책 독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답니다. 오늘은 씨앗 100개가 어디로 갔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야기 책을 읽고요. 여러분이 책을 읽은 소감이라든지 가장 인상 깊은 장면, 그리고 앞에서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정리해보면 훌륭한 글쓰기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뭐 새롭게 알게 된 점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여러분의 생각 주머니도
크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글쓰기라도 꾸준히 하는 습관 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겨울방학에 여러분들이 접어들었을 텐데요. 앞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소개해 놓았는데도요. 시간이 나면 다른 책도 함께 책을 읽고 독후활동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